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현금이나 다름없는 포인트로 입금되면서 금융회사 등의 사용처와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에 카드사를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적지 않다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A사의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A사 카드로만 사용해야 한다는데요. 한 가구주가 본인 명의의 A사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다면 전체 한도 안에서 모든 카드로 똑같이 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영업에 남긴 상처는 그 끝자락에 아르바이트생마저 힘겹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며 임금을 주지 않고 아예 연락마저 무시하는 사업주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노동청에 진정을 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이것저것 제출할 서류들이 많아서 냉가슴만 앓다 포기하는 청춘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줄면서 버스 업체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경기 지역 버스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가 이달까지 2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는데요. 버스 업체들은 노선과 회차를 줄이는 등 자구책을 시행하며 지방정부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자체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얼어붙었던 이동통신 시장에 이른바 영원폰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갤럭시 S20과 애플의 아이폰 11은 물론 공식 출시를 하루 앞둔 LG전자의 LG벨벳까지 영원폰 대열에 합류했다는데요. 매출 악화로 폐업 위기에 몰린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적극적인 영업에 뛰어들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풀면서 판매점에선 최신 스마트폰이라도 돈 주고 개통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온다는데 강력한 단속에 나서던 정부도 경기 침체를 의식해서인지 이번엔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처럼 작품이 크게 성공했지만 과거에 맺은 계약 때문에 권리를 더는 주장하지 못하는 창작자를 구제할 대책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계약 이후 창작자가 추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추가 보상 청구권 개념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4년 만에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고 연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데요. 과거에 저작권을 모두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했더라도 이후 성공 여부에 따라 창작자가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성공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불균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십 년 이어온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값싼 노동력과 환경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한 미 제조업체들이 최근 탈중국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물량의 5분의 1을 인도로 옮겨올 계획이고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는데요. 미국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중국은 뉴욕 증시 탈퇴, 상장 폐지 같이 돈을 빼는 이른바 탈월가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